꺄아. 고요하던 주말 오후의 평화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서울의 심장. 롯데월드타워의 웅장한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든 채 환하게 웃던 사람들.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부모의 손을 잡고 걷던 아이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 그 모든 일상의 소음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마치 거대한 필름이 갑자기 정지된 것처럼 비명이 터져 나온 곳으로 수백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상냥하게 고객을 응대하던 화장품 매장 직원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검은 전투복과 복면으로 온몸을 가린 KC1 소총으로 무장한 남자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혼란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누군가 테러다라고 외쳤고 그 한마디는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절규. 쇼핑백이 찢어지고 물건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공포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바로 그때 로비의 모든 스피커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 제자리에 멈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권위는 달리는 사람들의 발을 묶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것은 특별 훈련 상황이다.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든 행동은 훈련의 일부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번 말한다. 움직이는 자가 있다면 이 훈련은 진짜 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은 그것이 결코 훈련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로비의 사방에서 똑같은 복장을 한 무장 괴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총 5명, 동, 서, 남, 북각 출입구를 한 명씩 막아섰고 나머지 한 명은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장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마치 수십 번은 합을 맞춰본 특수부대원들처럼 사람들은 이제 뛰는 것조차 포기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진 공간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수백 명의 겁에 질린 군중 속 한 여자가 있었다. 이수연.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청바지에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 어깨에는 작은 에코백을 맨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쇼핑을 즐기던 수많은 서울 시민 중 한 명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다른 이들이 공포로 흐려져 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총 5명. KC1 개량형 소총. 도트 사이트와 수직 손잡이 장착. 사제 장비로 보아 정규군은 아니다. 용병 출신이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 복면과 전투복. 통일된 장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그녀의 시선은 괴한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쫓았다. 손가락의 위치, 시선의 방향, 서로에게 보내는 수신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데이터처럼 입력되고 있었다. 리더는 스피커로 말한 자일 것이다. 나머지 4명은 그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통제망을 구축했다. 인질들을 중앙으로 모으고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전형적인 테러리스트의 수법이지만 실행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수연은 전우의 아이에게 줄 로봇 장난감을 고르던 중이었다. 며칠 전 저녁 기념으로 한잔하며 선배님, 저희 아들이 벌써 7살입니다. 로봇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라며 환하게 웃던 후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평범한 행복을 위해 그녀는 지난 15년간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현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몸을 낮췄다. 주변 사람들과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겁에 질린 평범한 시민인 척하며,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처럼 주변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미세한 떨림, 괴한들의 숨소리까지도. 지금 그녀는 무기가 없었다. 맨몸이었다. 전직 UDT, SEAAL, 중령 이수연이 아닌 그저 인질 일일 뿐이었다. 섣부른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기다려야 했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그때였다. 젊은 보안 요원 하나가 무전기에 다급하게 무언가를 보고하며 뒷걸음질 치다 괴한 중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의무감과 사명감이 가득했다. 당신들 뭐야, 당장 총 내려놓고 투항해. 객기인지 용기인지 모를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던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 리더로 보이는 강태식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부하들보다 체격이 조금 더 컸고 복면 위로 드러난 눈은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투항. 강태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린 친구. 용기가 가상하군. 하지만 영웅놀이는 영화에서나 하는 거야.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 들린 소총 개머리판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의 얼굴을 후려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요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새하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인질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태식은 쓰러진 요원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다시 스피커를 입에 가져갔다.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명이다. 두 번째 증명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모두 얌전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그는 로비 중앙을 가리켰다. 모두 저쪽으로 모여. 어서. 부하들이 총구를 겨누며 인질들을 한 곳으로 몰기 시작했다. 수연도 인파에 섞여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쓰러진 보안 요원에게 잠시 머물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인질이 로비 중앙 분수대 주변으로 모두 모이자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가져온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자,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해볼까? 그는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금 500억 원. 달러도 유로도 아닌 한국 돈으로. 그리고 도주를 위한 헬리콥터 한 대를 옥상에 준비시켜 이 시간 주겠다. 만약 경찰이 바보 같은 짓을 시도한다면 10분마다 여기 있는 시민들 중 한 명씩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협박은 명료하고 잔인했다. 그 순간 타워 외부의 세상도 발칵 뒤집혔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단 10분 만에 롯데월드타워 주변은
수십 대의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 구급차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지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 KPSWAT 대원들이 건물 주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질극이었다. 임시지휘 본부 텐트 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내부에서 막 전달된 범인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있었다. 500억의 헬리콥터라.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이렇게 대담할 줄이야. 청장님, 범인들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리더는 강태식, 전직 PMC 용병 출신으로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과잉 진압과 민간인 학살 혐의로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그의 팀원들입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악의 상대입니다. SWAT 팀장의 보고에 지휘본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대는 어설픈 강도가 아니었다. 경찰의 작전 프로토콜을 꿰뚫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건물 내부 CCTV는 이미 모두 차단된 상태였고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섣불리 진입 작전을 펼치는 것은 인질들의 대량 희생을 부를 뿐이었다. 일단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계속 시도하게. 절대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돼. 청장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묘책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워를 포위한 채 범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견고한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마천루는 이제 그 안에 갇힌 수백 명의 인질과 외부의 경찰 모두에게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이수연만이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이렇게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롯데월드타워 외부의 세상은 내부의 강요된 침묵과는 정반대의 아수라장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지만 타워 주변은 이미 수백 개의 경광등이 뿜어내는 인공적인 푸른색과 붉은색의 섬광으로 뒤덮여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사건 발생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잠실 상공은 모든 방송사의 헬리콥터가 내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어떻게든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 앞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절망적인 상황을 한 조각이라도 더 담아내려는 듯 쉴 새 없이 터져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인질극의 무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었다. 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도록 완벽한 봉쇄선이 구축되었다. 그 선두에는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 KPSWAT 대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방탄 헬멧과 조끼, K레이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타워의 거대한 유리벽을 뚫지 못하는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저 안에는 동료 시민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자신들은 그저 이 거대한 유리 감옥의 간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혼돈의 중심. 타워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이동식 현장 지휘 본부 CP 텐트 안.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타워의 외부 전경과 설계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부 CCTV 채널들의 검은 화면만이 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진우는 굳은 얼굴로 턱을 괜 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경찰 생활 30년.
그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지휘했지만 오늘처럼 속수무책인 적은 없었다. 그의 옆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SWAT 팀장 박민준 경정이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청장님, 협상팀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작전과장의 보고에 김 청장은 미동도 없이 물었다. 이번엔 뭐라고 하던가. 저희 협상 전문가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섭관, 자식 농사는 잘 되고 있나 교과서적인 위로와 공감은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해라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요구 조건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기랄, 박민준 팀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저놈들은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수록 인질들의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박 팀장. 김 청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압력이 실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진입해야 합니다. 저희 대원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정문 유리창을 폭파하고 동시에 3개조가 진입해서 1분 안에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1분 안에 인질 수십 명이 죽어나가도 김 청장의 반문에 박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이론은 인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었다. 로비는 넓고 엄폐물도 마땅치 않았다. 범인들이 인질들을 인간 방패 삼아 흩어져 저항한다면 SWAT팀은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을 구분하기도 힘든 아비규환 속에서 싸워야 했다. 그것은 작전이 아니라 도박이었다. 범인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는 나왔나. 김 청장은 화제를 돌렸다. 정보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리더 강태식. 말씀드린 대로 전직 블랙워터 출신 PMC 요원입니다. 문제는 그의 복무 기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명령 불복종 및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불명예 제대지만 저희가 비공식 채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거주 구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포로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전쟁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보고를 듣는 지휘본부 요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머지 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식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료들로 하나같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살인과 파괴에 특화된 전쟁 기계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이코패스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협상이나 회유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김 청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압박감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5분마다 전화가 걸려와 상황을 보고하라고 재촉했고 텐트 밖에서는 자식과 부모의 생사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언론은 경찰의 무능,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허비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청장님 1층 로비의 모든 CCTV가 신호 없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층과 3층의 일부 카메라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통신 담당 요원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한쪽 모니터로 쏠렸다. 화면에는 2층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의 영상이 희미하게 잡히고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고 거리도 멀었지만 로비 중앙에 수백 명의 인질들이 빽빽하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과 그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는 무장 괴한 이명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젠장. 저 위치는 박민준 팀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인질들은 로비의 가장 개방된 공간에 밀집해 있었다.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어느 방향에서 진입하든 테러리스트들의 사정권에 그대로 노출되는 최악의 위치였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까지 계산해 넣은 겁니다. 김 청장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저 카메라를 일부러 살려둔 거야. 우리에게 인질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섣불리 움직이면 이들이 모두 죽는다고 경고하는 거지. 이건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야. 우리를 상대로 벌이는 잔혹한 심리전이다. 범인들은 경찰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작전 방식을 꿰뚫고 있었고 미디어와 여론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타워는 그들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장악된 요새였고 경찰은 그 요새 주위를 둘러싼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군대일 뿐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강태식이 제시한 이 시간의 마지노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지휘본부 텐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진입작전 시뮬레이션이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결과는 언제나 비참했다. 최소 사망자 수십 명, 최악의 경우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저격은 옥상에서의 레펠 침투는 박민준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지만 작전 분석관은 고개를 저었다. 로비는 통유리로 되어 있지만 모두 특수 방탄유리입니다. 저격이 불가능합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모든 문은 이미 그들이 내부에서 차단했을 겁니다. 설사 뚫고 들어간다 해도 100층이 넘는 건물을 레펠로 내려와 로비까지 도달하는 동안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하나씩 지워졌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진압작전을 강행하는 것뿐이었다. 둘 다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선택이었다. 김진우 청장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텐트 밖으로 나섰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 롯데월드타워는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불길한 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저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수백 명의 시민들을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신이시여. 부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약한 기도뿐이었다. 외부의 모든 물리적 힘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차단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뿐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이미 타워 내부에서 가장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철보다 단단한 경찰의 방벽이 무력하게 멈춰선 그곳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내부의 반격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형태를 바꾸어 인질들의 정신을 잠식했다. 처음에 날카롭고 폭발적인 공포는 이제 눅눅하고 질척이는 불안이 되어 숨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거대한 유리궁전 같았던 롯데월드타워의 로비는 이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관곤이었다. 인질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른 채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시계가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고 어떤 이는 넋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으며 또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다.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는 무장 괴한들의 전투와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들의 심장을 쿵쿵 울렸다. 이수연 역시 인질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과 싸우는 대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괴한들의 순찰 패턴, 교대 시간, 서로 간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긴장감도 조금씩 해이해지고 있었다. 처음에 날카로운 경계심 대신 지루함과 짜증이 그들의 몸짓에 묻어났다. 그것은 기회가 될 수도 혹은 더 큰 위험의 신호가 될 수도 있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한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흑흑, 으앙, 엄마. 수연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있던 4대 살백이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억압된 공포는 아이의 작은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흐느낌은 곧 서러운 통곡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로비 전체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울음으로 번져나갔다. 쉬. 우리 아가. 괜찮아. 괜찮아. 젊은 엄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이를 필사적으로 달랬다. 그녀는 아이의 입을 막아보기도 하고 품에 더 꽉 껴안아 보기도 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본물처럼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눈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저 검은 복면의 사내들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주변 인질들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인질들 사이를 순찰하던 괴한 중 한 명, 유난히 마른 체격에 전갈이라는 콜사인을 쓰는 듯한 자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복면 아래로 짜증이 가득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성큼성큼 아이와 엄마를 향해 걸어왔다. 쿵, 쿵, 쿵. 전투화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아이 엄마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전갈은 그들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들고 있던 소총을 들어 총구로 아이를 툭 쳤다. 위협의 의미는 명백했다. 저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당장 그치게 해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속삭였다. 제발, 제발 울지 마. 아가, 제발.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공포에 질려 더욱 커질 뿐이었다. 전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소총을 다시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모두의 신경이 곤두선 그 순간.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 이수연이었다.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나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위협적으로 다가온 전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겁에 질린 아이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가 목이 마른가 봅니다. 수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른들도 쉽게 목이 탑니다. 아이는 더 하겠지요. 혹시 물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조금만 마시게 해보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울음이라는 문제를 소음이 아닌 갈증이라는 생리적 현상으로 재정의했다. 그것은 괴한의 폭력적인 위협을 우회하여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는 동시에 인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위였다. 또한 괴한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갈의 모든 신경이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그 당황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이 나약해 보이는 계집이 자신의 총구 앞에서 상황을 통제하려 들어 그는 아이 엄마에게서 시선을 떼고 수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이 어렸다. 웬 참견이야.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긴 아줌마가 잘난 척하며 나설 자리가 아니야.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목숨 아까운 줄 알면 닥치고 앉아. 그는 일부러 아줌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나이 들고 힘없는 여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언어적 폭력이었다. 그는 수연의 평범한 외모,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고 그녀를 손쉽게 억누를 수 있는 상대로 판단한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 여자는 언제나 약자이거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 혹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감히 남자들의 세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공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 하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공포도,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전가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은 오히려 전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못 들었어, 당장 앉으라고. 전갈은 소리치며 수연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기 위해 허공으로 솟구쳤다. 로비의 모든 인질들이 숨을 죽였다.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무장한 테러리스트와 맨손의 평범한 여자에게로 고정되었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작은 대립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찰나의 순간 속에서 무한히 늘어나는 듯했다. 테러리스트. 최민수의 거친 손이 이수연의 어깨를 향해 날아오는 그 짧은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인질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숨을 멈췄다. 어떤 이는 공포로 눈을 질끈 감았고, 어떤 이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경악 속에서 그 장면을 응시했다. 아이의 엄마는 방금 전 자신을 향했던 위협이 저 평범한 여자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며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최민수의 눈에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번뜩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손길 한 번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바닥에 주저앉으리라 확신했다. 힘의 차이를 각인시켜 다시는 감히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수연의 어깨에 닿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연은 피하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다. 다만 최민수의 손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물 흐르듯 미세하게 반 발자국 옆으로 비켜섰다.
그것은 위협을 피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마치 대화 중인 상대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사소한 움직임이었다. 최민수의 손은 목표했던 어깨 대신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적인 균형의 상실감에 그의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다. 바로 그때였다. 수연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것은 주먹도 손날도 아니었다. 그저 가볍게 편 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최민수의 손목 안쪽, 정확히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교차하는 급소를 가볍게 스쳤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그의 손바닥 중앙, 노궁혈 로기유색을 지그시 눌렀다. 그것은 때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차라리 짚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폭력 그 이상이었다. 극구. 최민수의 입에서 비명 같기도 신음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강력한 전류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극심한 고통이었다. 팔 전체의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손가락은 의지와 상관없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들고 있던 소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정도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두 걸음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고통은 짧았지만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의 눈에는 분명 여자가 손을 댄 것 같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때린 것도 비튼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팔은 마치 강철 바이스에 지시겨진 것처럼 얼얼하고 저렸다. 복면 속 그의 얼굴은 혼란과 경악, 그리고 처절한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모든 일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대부분의 인질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테러리스트가 여자를 밀치려다 제풀의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 엄마의 눈에는 그 찰나의 순간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수연의 손놀림이 똑똑히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저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로비 중앙, 분수대 근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리더 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리가 멀어 정확한 동작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봤다. 자신의 부하, 전장에서 수십 번의 생사를 넘나들었던 최민수가 저 여자 앞에서 어이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최민수의 고통스러운 반응과 당황한 몸짓은 연기가 아니었다. 최민수가 엄살을 부릴 녀석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가 무언가 했다는 건데.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직업 군인, 특수부대원, 경찰, 그리고 민간인. 그는 사람의 몸짓과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그릇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이상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수백 명의 인질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저 여자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훈련된 관찰자가 전장을 분석하듯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들을 훑고 있었다. 강태식은 처음에는 그저 담력이 남다른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상황은 그 가설을 완전히 뒤집었다. 저것은 단순한 담력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 그리고 그 자신감을 뒷받침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태식은 최민수를 향해 손가락으로 짧고 단호한 신호를 보냈다. 그만. 위치로 복귀해. 최민수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리더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옥신거리는 팔을 주무르며 수연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한 번 더 쏘아붙인 뒤 마지못해 자신의 순찰구역으로 돌아갔다.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로비 안의 공기는 더욱 미묘하고 팽팽해졌다. 인질들은 방금 전 여자의 대담한 행동에 대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작은 희망, 혹은 호기심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 수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 엄마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다시 평범한 인질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금 전의 행동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인물인 강태식의 의심을 사고 말았다. 수연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강태식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랐다. 강태식 역시 복면 너머의 차가운 눈으로 정확히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물리적인 거리는 수십 미터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전선이 형성되었다. 강태식의 눈이 묻고 있었다. 내년의 정체는 뭐지? 수연의 눈은 대답했다. 내 놈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존재.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와 무력한 인질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정체를 탐색하는 두 마리의 맹수. 강태식과 이수연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저 뱀 같은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인질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허공에서 부딪혔던 이수연과 강태식의 시선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오고 갔다. 수연은 강태식의 눈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먹잇감을 분석하는 포식자의 냉철한 경계심을 읽었다. 그녀의 가면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반면 강태식은 수연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도 반항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평온함이었다. 그 이질감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수연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더 이상의 눈맞춤은 불필요한 도발이 될 뿐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기다리는 전략은 끝났다. 강태식이라는 뱀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수동적인 인질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변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다. 지금까지 그녀가 파악한 것은 로비 1층에 한정된 단편적인 정보들에 불과했다. 적의 정확한 배치, 남은 인질들의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폭탄의 위치와 종류, 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만 신락 같은 승산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움직일 명분이 필요하다. 수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거절하기 힘든 생리적인 요구.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을 순찰하던
최민수가 아닌 다른 테러리스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어깨에 불곰이라는 글자가 적힌 패치를 붙이고 있었다. 저기. 수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겁먹은 시민의 연기를 이어갔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불곰은 대답 대신 고갯짓으로 강태식의 허락을 구했다. 강태식은 여전히 수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턱짓으로 짧게 허락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곰에게 무언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따라와. 불곰이 총구를 까딱이며 앞장섰다. 수연은 그의 뒤를 따랐다. 인질무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50m. 이 짧은 거리가 그녀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두뇌와 감각은 특수부대 시절의 최고조 상태로 활성화되었다. 첫째, 적의 배치. 중앙 로비에 리더 강태식과 최민수, 정문과 동문, 서문에 각각 한 명씩, 그리고 내 앞에 불곰까지. 총 5명. 인원은 확인 완료. 각자의 담당 구역이 명확하고 서로의 사각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다. 전형적인 5인조 대테러 방어 진영. 훈련된 솜씨다. 둘째, 폭탄. 화장실로 가는 길목. 로비의 거대한 중앙 기둥에 그것이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폭탄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며 1초의 찰나의 모든 정보를 스캔했다. 플라스틱 폭약 시사, 약 5 글지, 타이머와 원격 기폭 장치가 결합된 형태.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해체하려다간 그대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폭탄의 기폭 장치에서 나온 얇은 전선 하나가 강태식의 통신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데드맨 스위치, 넷맨즈 스위치. 리더인 강태식이 죽거나 무력화되어 통신 신호가 끊기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방식. 최악의 시나리오다. 강태식을 가장 마지막에 처리해야만 한다. 셋째, 환경. 그녀는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3D 지도로 그려 넣었다. 대리석 바닥의 마철 개수, 기둥과 벽의 재질, 인질들이 숨을 만한 작은 키오스크 매대, 시야를 가리는 대형 화분, 그리고 유리창. 거대한 유리창들은 외부에서의 저격은 막아주지만 내부에서는 훌륭한 거울이 되어 적의 뒷모습과 사각지대를 비춰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불곰이 허리에 차고 있는 무전기에서 간헐적으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어피스를 통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와 상태를 보고하고 있었다. 포인트 알파. 이상. 무. 포인트 찰리. 저쪽 여자 계속 주시 중. 보안이 전혀 없는 단순한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이었다.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과신이 낳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무전기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외부와의 교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에게 내부 상황을 알리고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것이 이 지옥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화장실에 도착했다. 불곰은 여자 화장실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5분 주지.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수연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순간 그녀는 짧은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작전 계획이 순식간에 수립되었다. 1단계 변수 제거.
순찰조인 최민수와 불고물 소리 없이 신속하게 제압한다. 그들의 무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2단계 거점 무력화. 각 출입구를 막고 있는 나머지 2명을 처리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강태식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3단계 폭탄 확보 및 리더 제압. 데드맨 스위치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으며 강태식에게 접근, 그를 제압하고 인지를 해방시킨다. 4단계 외부 통신. 확보한 무전기로 경찰과 교신,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고 상황을 종료한다. 각 단계는 수십 가지의 변수와 실패 확률을 내포하고 있는 살얼음판 같은 계획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그리고 강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15년간 수없이 반복해왔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5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수연은 칸막이에서 나왔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범한 시민의 그것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의 대테러 팀장 이수연 중령으로 돌아와 있었다. 화장실 밖으로 나서자 불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끝났나, 빨리 돌아가. 수연은 다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인질무리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강태식에게로 향했다. 강태식은 여전히 그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강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해 있었다. 이전에 알 수 없는 평온함 속에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 먹잇감의 목덜미를 정확히 노려보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강태식은 복면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저 여자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 완벽한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전으로 나지막이 명령했다. 전원 경계 태세 강화. 특히 저 여자를 집중 감시해. 그의 경고가 떨어졌을 때 수연은 이미 인질들 사이에 다시 몸을 섞은 뒤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작전 개시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일만 남았다. 강태식이 제시한 마감 시한이 30분 앞으로 다가오자 로비 밖에 경찰 지휘본부도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김진우 청장은 고심 끝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무력 진압이 아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었다. 저격조. 준비됐나? 준비 완료됐습니다. 타워 20 방향. 800m 거리 빌딩 옥상의 위치. 범인 리더 강태식. 현재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좋아. 발포는 하지 마. 조준 레이저만 그의 심장에 비쳐 우리가 언제든 너를 쏠 수 있다는 경고만 보내는 거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강태식 같은 인물을 상대로 한 어설픈 위협은 오히려 그의 심기를 건드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휘본부의 명령이 하달되고 수백 미터 밖 빌딩 옥상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발사되었다. 레이저 포인터는 롯데 월드타워의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정확히 로비 중앙에서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던 강태식의 가슴팍에 붉은 점을 새겼다. 순간 강태식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가슴에 맺힌 붉은 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복면 아래 입꼬리가 경멸적으로 비틀어졌다. 하. 어이없다는 듯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마치 모기를 쫓아내듯 손으로 가슴팍을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을 겨누고 있을 저격수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응답했다. 멍청한 짭새 새끼들. 그는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외부와 연결된 비상 채널이었다. 듣고 있나? 지휘본부의 무능한 양반들. 방금 그 유치한 장난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너희들의 그 가짜는 경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강태식은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지시겨 버렸다. 그의 눈은 분노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소리쳤다. 경찰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했군. 그럼 나도 선물을 줘야겠지. 10분, 정확히 10분 뒤에 여기 있는 너희들 중 한 명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 너희들의 목숨값은 너희를 구하러 온 저 경찰들의 멍청한 대가다.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절망의 바다로 변했다. 인질들은 이제 흐느끼는 것조차 포기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실감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강태식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려는 듯 천천히 인질들 사이를 걸었다. 마치 가축시장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고르는 도살자처럼 그의 발걸음이 멈출 때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다. 너. 강태식의 손가락이 한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청년이었다. 다른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공포 속에서도 분노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다. 강태식은 그 반항적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끌어내. 최민수와 불곰이 달려들어 청년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청년은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2명의 장정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로비, 중앙, 모든 인질들이 볼 수 있는 분수대 앞으로 무자비하게 끌려 나왔다. 무릎 꿇어. 강태식의 명령에 청년은 침을 뱉으며 저항했다. 개새끼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강태식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청년의 다리 뒤쪽을 후려쳤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강태식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젖히고 차가운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었다. 9분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정확하고 무감정했다. 이제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청년의 죽음을, 그리고 곧이어 닥쳐올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절망의 공간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테러리스트들도, 인질들도.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시민의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청년과 강태식을 향해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최민수가 반사적으로 소총을 들어 그녀를 겨눴다. 멈춰. 더 이상 다가오면 쏴버리겠어. 하지만 강태식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 상황에서 저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수연은 강태식의 5미터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무릎 꿇은 청년의 절망적인 눈과 그의 관자놀이에 밝힌 차가운 총구를 지나
강태식의 오만한 눈에가 닿았다. 거기까지.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명백한 명령이었다. 강태식은 기가 막히다는 듯 복면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핫도 너로군. 정말 죽고 싶어 환장한 년인가.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이야. 내 정체가 대체 뭐야. 그의 조롱 섞인 외침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궁금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의 정체를. 수연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대테러 작전팀장. 한순간 로비에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테러리스트들조차 멈칫했다. 수연은 말을 이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강태식의 뇌리에 못 박듯 힘주어 말했다. 중령. 이수연.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연은 자신의 흰색 블라우스 소매를 아주 조금 천천히 걷어 올렸다. 과시가 아닌 확인을 위한 동작이었다. 그녀의 하얀 손목 안쪽. 그곳에는 빛바랜 푸른색의 UDT 삼지창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신을 잔인하게 가로지르는 오래되고 흉측한 총탄의 흉터가 함께. 그것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군인. 특히 용병 출신인 강태식이 모를 리 없는 상징. 저것은 진짜들만이 가질 수 있는 피와 화약으로 새겨진 명예이자 이력이었다. 강태식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의 뇌가 수연의 말과 그녀의 문신을 연결시키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UDT SEAL 여군, 그것도 중령. 로비를 지배하던 공포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질되었다. 인질들의 눈에는 의욕과 희미한 기대가, 테러리스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본능적인 경계심이 떠올랐다. 힘의 균형이 이수연이라는 단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로비를 얼어붙게 했던 절대적인 침묵은 단 3초를 넘기지 못했다. 강태식의 뇌리에 이수연의 말과 문신이 각인되는 순간 그의 첫 반응은 경악이 아닌 극심한 모멸감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수백 명의 목숨, 대한민국 경찰, 언론, 이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히 은퇴한 군인년 하나가, 그것도 계집이 이 완벽한 무대를 망치려 들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진실을 부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진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이 병신들아. 강태식의 목에서 짐승의 포효와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전연 죽여, 당장 쏴 죽여버리라고. 그의 명령은 얼어붙었던 부하들의 뇌관을 터뜨리는 스위치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아까 수연에게 굴욕을 당했던 최민수였다. 분노와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개같은 년이. 최민수와 그 옆에 있던 불곰이 동시에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한 명은 상체를 다른 한 명은 하체를 노리며 협공에 들어왔다. 일반인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제압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일반인이 아니었다. 수연은 달려드는 두 명의 거구를 향해 똑바로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등대처럼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두 남자의 속도, 각도, 그리고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있었다. 최민수의 주먹이 그녀의 안면을 향해 날아드는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상체가 종이장처럼 옆으로 살짝 기울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와 동시에 수연의 몸은 최민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너무 가까웠다. 최민수가 당황하여 다음 동작을 취하기도 전에 가나 수연의 손바닥이 아래에서 위로 그의 턱을 강하게 쳐 올렸다.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뇌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고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 찰나의 순간 수연은 비틀거리는 최민수의 KC1 소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몸을 반쯤 회전시키며 자신의 하체를 향해 달려들던 불곰의 다리를 향해 소총을 그대로 후려쳤다. 총이 무기가 아닌 단단한 둔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 앞 정강이뼈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은 불곰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회전하던 힘을 그대로 이용해 손에 쥔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최민수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 최민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쏴. 동문과 서문 입구를 지키던 나머지 2명의 테러리스트가 경악하며 소총을 들어 수연을 향해 불을 뿜었다. 타타타타탕. 자동 소총이 내뿜는 굉음이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다. 인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총알이 대리석 바닥과 기둥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첫 총성이 울리기 직전 그녀는 몸을 날려 바로 옆에 있던 대형 장식 화분을 엄폐물 삼아 몸을 숨겼다. 그녀는 방금 빼앗은 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28발. 하지만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지 않았다. 이 아수라장에서 총을 쏘는 것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 행위였다. 그녀의 눈이 재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동문 쪽 테러리스트가 탄창을 교환하기 위해 잠시 사격을 멈춘 순간 지금이다. 수연은 화분 뒤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적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주변의 기둥과 매대를 이용해 총알의 사선을 계속해서 벗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총알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한 마리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미친년. 동문 쪽 테러리스트가 경악하며 다시 총을 겨누었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접근한 후였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소총을 창처럼 그의 복부를 향해 강하게 찔러 넣었다. 숨을 컥탁 하고 막힌 그가 주춤하는 사이 수연의 손이 그의 소총을 잡아 비틀었다. 관절기였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부러졌다. 아, 그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연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찍어 올렸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서문 쪽의 마지막 한 명. 그는 동료 3명이 불과 수십 초 만에 괴물 같은 여자 하나에게 박살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수연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 당. 수연은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의 총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찰칵하는 공허한 소리. 탄창이 비었다. 그가 허둥지둥 새 탄창을 꺼내려는 순간 수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기둥 뒤에서 튀어나오며
옆에 있던 명품 매장의 깨진 진열대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테러리스트는 새 탄창을 끼우고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수연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와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비명을 막았고 다른 한 손에 들린 유리 조각이 그의 목 옆 경동맥을 살짝, 아주 살짝 비껴난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지는 않았지만 신경다발을 건드린 공격에 그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연은 그의 몸을 부드럽게 바닥에 눕히고 목의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자신의 옷 일부를 찢어 눌러주었다. 살인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전투는 끝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굉음이 멎은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공포스러운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신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경외감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수백 명의 인질들은 엎드린 자세 그대로 고개만 들어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4명의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로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단 한 사람, 평범한 옷차림의 이수연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숨은 조금도 가쁘지 않았고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했다. 이제 이 거대한 로비 안에 서 있는 적은 단 한 명뿐이었다. 무릎 꿇린 인질 청년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본 리더 강태식.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상식을 초월한 존재를 마주한 원초적인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완벽한 전쟁 기계를. 이수연의 발치에 쓰러진 4명의 부하들과 그 중심에 고요히 선 그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구를 든 채 지켜봐야 했던 강태식. 공간을 지배하던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제 겁에 질린 것은 인질들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 강태식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장을 구르며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었지만 지금처럼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는 처음이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의 훈련 데이터와 실전 경험이 응축된 완벽한 살인 병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그리고 가장 비겁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움직이지 마. 강태식은 무릎 꿇고 있던 청년의 머리채를 다시 거칠게 잡아챘다. 그는 청년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기고 서늘한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더욱 깊숙이 박아 넣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새끼 머리통을 진짜로 날려버릴 테다. 내가 허튼 소리 하는 놈으로 보여.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들렸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무는 법이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멈춰섰지만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거나 자세를 낮추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처럼 차가운 눈으로 강태식을 응시했다. 내 놈의 패배다. 강태식.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나라와 그의 고막에 밝혔다. 부하들은 전부 무력화됐고 경찰은 건물을 포위했다. 인지를 방패 삼는 건 내 놈 같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마지막 발악일 뿐이지.
자신의 이름이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태식은 섬광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신원,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총알보다 더 아프게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닥쳐 이 미친년이. 이성을 잃은 강태식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인질로 잡고 있던 청년을 수연 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다. 청년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강태식은 권총을 바닥에 버리고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총으로는 저 괴물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근접전이라면 수많은 전장에서 백병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자신의 실력이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짐승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고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 날카로운 칼날이 맹렬한 기세로 수연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어떤 당황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듯 몸을 반 바퀴 틀어 칼날을 흘려보냈다. 칼날은 그녀의 옆구리를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갔다. 강태식은 공격이 빗나가자 더욱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수직으로 내려찍고 수평으로 베고 아래에서 위로 찔러 올리는 실전에서 단련된 맹렬한 검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수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성난 황소의 돌진을 여유롭게 피하는 투우사의 몸놀림과도 같았다. 그녀는 피하면서 동시에 분석하고 있었다. 공격이 크고 직선적이다. 힘에 의존하는 타입. 패턴이 단조롭고 공격 후의 빈틈이 명확하다. 몇 번의 공방이 오고 간 후 수연은 그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강태식이 다시 한번 칼을 크게 휘두르며 베어 들어오는 순간 수연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안쪽으로 한 걸음 더 파고들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던 아까 자신이 빼앗았던 최민수의 K-11 소총을 발로 툭 걷어 올렸다. 소총은 공중에서 반바퀴 회전했고 수연은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총구를 강태식에게 겨누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소총을 단단한 막대기처럼 잡고 강태식의 칼을 휘두르는 팔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냈다. 캉!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칼을 쥔 강태식의 손이 충격으로 저릿해지며 위로 튕겨 올라갔다. 결정적인 빈틈이었다. 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그대로 쥔 채 몸을 회전시키며 총열 부분으로 그의 다른 쪽 어깨를 후려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개머리판을 이용해 칼을 쥔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태식의 손에서 대검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 바닥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다. 크아악! 강태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무기마저 잃었다. 그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수연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던져버리고 비틀거리는 그의 등 뒤로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한 팔이 강철처럼 그의 목을 감아조였다. 전형적인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아 네킷 초크. 하지만 그녀의 기술은 교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팔뚝이 정확하게 그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커헉. 강태식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시야가 빠르게 어두워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작지만 단단한 여자의 몸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용병 경력이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끝장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의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쿵. 마지막 저항을 멈춘 강태식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연은 의식을 잃은 강태식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본 후 아까 그가 밀쳤던 청년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경애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연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눈동자. 그 눈들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오직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충격과 절대적인 숭배에 가까운 경외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지옥 같던 로비에 마침내 승리의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식의 육중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는 지옥 같은 인질극의 종료를 알리는 거대한 종소리와도 같았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절규와 공포의 시간은 거짓말처럼 막을 내렸다. 인질들은 한동안 자신들에게 닥친 해방을 믿지 못했다. 그들은 엎드린 자세 그대로 혹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꿈을 꾸듯 멍하니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발치에 쓰러진 마지막 테러리스트의 모습은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보였다. 이윽고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흐느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곧 로비 전체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거대한 울음바다가 되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 그리고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공포가 뒤늦게 그들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직 의식이 남아 신음하고 있는 불곰과 서문 쪽 테러리스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의 허리띠를 풀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능숙한 솜씨로 그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최후의 발악조차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로비 중앙기둥, 시안 폭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 인질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붉은색 숫자를 깜빡이는 타이머는 아직도 작동 중이었다. 마감 시한까지 15분. 강태식 일당이 제압되었더라도 저것이 터지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수연은 폭탄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가닥의 복잡한 전선과 기폭 장치를 해부하듯 훑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처럼 담담하고 침착했다. 강태식의 통신기와 연결된 데드맨 스위치. 하지만 타이머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중 함정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태식의 시신 옆에 떨어져 있던 통신기를 주워들었다. 전원을 차단하는 순간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녀는 통신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거친 전투를 치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처럼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통신기의 배터리를 제거하는 대신 회로의 특정 부분을 끊어 데드맨 스위치로 향하는 신호만 차단했다. 딸칵. 작은 소리와 함께 데드맨 스위치에 연결된 작은 LED 램프가 꺼졌다. 첫 번째 위협이 제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머였다. 그녀는 다시 폭탄을 살폈다. 전형적인 군용 시사 폭약이었지만 기폭 장치는 일부러 복잡하게 개조되어 있었다. 잘못된 선을 자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녹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를 오가다. 이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얇은 흰색 선을 잡아들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진짜 기폭선은 다른 전선들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머리핀을 꺼내 폭탄 케이스의 틈새를 벌려 내부의 붉은색 전선을 정확하게 끊어냈다. 삐삐삐 하던 타이머의 전자음이 길고 날카로운 삐익 소리와 함께 멈췄다. 붉은색 숫자들이 모두 0으로 변했다. 폭탄이 해체되었다. 그제야 수연은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바닥에 뒹굴고 있던 테러리스트의 무전기 하나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 잠시 주파수를 맞추더니 입을 열었다. 외부 지휘 본부 텐트 안. 김진우 청장과 박민준 팀장을 비롯한 모두가 타워 내부의 총성을 들으며 초조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진압 작전을 감행해야 할지,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지휘본부의 모든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빅스카이. 여기는 내부 통제자. 응답하라. 고요하고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지휘본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통신 담당관이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네. 내부 통제자 귀관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 주파수를. 현 시간부로 롯데월드 타워 1층 로비. 상황 종료. 여자의 목소리는 통신 담당관의 말을 자르며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주범 강태식 포함. 적 5명, 전원 무력화. 폭탄. 1차 안전조치 완료. 반복한다. 상황 종료. 인질 전원 안전. SWAT팀 진입 유도하겠다. 동문 쪽이 가장 안전하다. 진입 시 5인 사격 없도록 주의. 이상. 지휘본부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상황 종료, 적 전원 무력화, 폭탄 해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테러리스트의 기만 작전인가?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고 사용하는 용어는 완벽한 군 경합동 작전 프로토콜이었다. 이게 대체. 김진우 청장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박민준 팀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전기를 낚아채 소리쳤다. 알파팀, 브라보팀 전원 동문으로 진입한다. 신속하게 하지만 내부 상황 불명확하니 절대 선제 발포하지 마라. 고 명령이 떨어지자 타워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최정예 SWAT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문 유리창을 폭파하고 섬광탄을 던질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문이 아닌 안에서부터 천천히 열리는 문이었다. 그리고 문을 연 것은 인질로 잡혀 있던 젊은 청년이었다. 그의 뒤로는 수백 명의 인질들이 울면서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다. SWAT 대원들은 총을 겨눈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천천히 안으로 진입했다. 로비는 전투의 흔적으로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로비 중앙. 바닥에 쓰러져 결박당한 테러리스트들. 해체된 시한폭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자신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한 여자. 청바지에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쇼핑을 즐기던 서울 시민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공대 수십 명이 투입되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박민준 팀장이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 들린 K1A 기관 단총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총구를 내렸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예비역 중령 이수연입니다. 그 순간 로비 안의 모든 인질들과 SWAT 대원들은 살아있는 전설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짧은 보고가 끝나자 로비는 곧바로 구급대원과 경찰 병력, 그리고 감식반으로 가득 찼다. 지옥 같던 테러 현장은 이제 체계적인 사고 수습 현장으로 변모했다. 부상당한 보안 요원과 일부 인질들이 들것에 실려 나갔고, 나머지 인질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한 명씩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다시 삶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김진우 청장은 수연의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경찰로서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감사함 사이에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중령. 아니, 이수연 씨.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청장님.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공명심이나 자랑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한 건조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이나 훈장 수여 등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시 그녀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기자들입니다. 경찰 라인이 뚫렸어요. 성난 파도처럼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로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특종에 대한 욕망으로 번뜩였다. 그들의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지며 혼란스러운 현장을 비췄다. 시민 영웅은 어디 있습니까? 테러범을 혼자서 제압한 여성이 누구입니까? 김진우 청장과 SWAT 대원들이 급하게 그들을 막아서는 사이 로비는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수연은 바로 그 혼란의 틈을 이용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연기처럼, 물처럼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 사라졌다. 박민준 팀장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보았지만 그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저 깊은 존경심을 담아 조용히 경례를 보낼 뿐이었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일면은 롯데월드타워
인질극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얼굴 없는 영웅의 이야기가 있었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시민의 용감한 협조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수연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세상은 그녀에게 청바지를 입은 수호자, 롯데타워의 유령과 같은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녀가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긴 2층 CCTV의 저화질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움직임을 수백 번씩 돌려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은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주일 후, 맑게 갠 어느 평일 오후, 롯데월드타워는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쇼핑을 즐기고, 웃고, 사랑을 속삭였다. 그 인파 속에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과 똑같이 청바지에 평범한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일주일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난감 매장으로 들어섰다. 매장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냥하게 인사했다. 수연은 곧장 로봇 장난감이 진열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그녀가 미처 손에 넣지 못했던 그 파란색 변신 로봇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계산대로 걸어갔다.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고객님, 네. 예쁘게 해주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평범해서 그 누구도 그녀가 며칠 전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전설적인 영웅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아든 수연은 천천히 쇼핑몰을 빠져나왔다. 석양이 서울의 빌딩 숲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영웅의 진짜 보상은 훈장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이 눈부신 평화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전우의 아들에게 조금 늦은 선물을 전해주러 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서울의 수많은 익명의 군중 속으로 다시 조용히 사라져갔다. 나레이션 톤으로 전환.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요란한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힘이란 오늘 우리의 주인공처럼 평범함 속에 숨겨진 단단한 신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영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에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